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그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계셨던 환자분의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그렌이라는 의사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중에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이분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세요.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 좀 전형적인 사례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과 쇼그렌을 함께 자가 면역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관리를 할 때 면역 영양소를 좀 드리고요. 또 관절에 있는 활막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연골이나 활액을 채워줄 수 있는 콜라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콜라겐과 함께 히알루론산이 함께 들어있는 재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알루론산은 이 그 관절 강에 있는 활액 속에도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 콜라겐도 함께 들어있는데, 눈물에는 아주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께서 내가 이런 영양소를 먹었더니 눈이 뻑뻑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눈이 뻑뻑해졌던 분들도 눈이 정말 너무 촉촉해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제가 20대 후반 정도, 26살 정도 됐을 때 라식 수술을 그때 했거든요. 아주 한 25년 전쯤 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 막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그때 제가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가장 렌즈가 불편했던 게 뭐냐면 눈이 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뺄 때 있잖아요. 막 눈이 같이 딸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눈이 너무 건조해져서 눈에 피로감도 쌓이고 가끔은 너무 충혈도 되고 해서, 제가 TV를 이렇게 봤는데 그런 렌즈를 안 껴도 되는, 신봉사가 눈을 뜨는 그런 수술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얼른 그 TV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달려가서 그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간 건조증이 좀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도 렌즈를 안 껴도. 그런데 오히려 제가 사실 이제 50대가 됐는데 50대 접어들고도 그렇게 눈이 건조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도 보면 눈 많이 뻑뻑하고 건조하다, 노화 나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노화는 오지 않았고 눈이 건조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좀 제가 40대 중반 정도에 노안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책도 물론 봐야 되지만 핸드폰도 많이 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리어리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토피에 확 걸렸고요. 그리고 영양수치를 열심히 또 했고, 그러면서 눈이 다시 촉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영양소가 콜라겐이라고 말씀을 어디선가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은 꼭 매일 먹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끊이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먹고 있는 게 사실 콜라겐인데,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눈이 건조해지지 않고 피부 건조한 것도 되게 참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입술도 항상 터 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술도 많이 터 있고 입도 항상 뜨거워져 있고, 그래서 제가 아토피가 생겨도 얼굴 쪽에 생기나 봐. 얼굴에 열이 꽉 찬 것처럼. 그런데 이런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께도 제가 드리는 제제인데, 이분은 쇼그렌 증후군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함께 드려서 어차피 류마티스 관절염 관리하시면서 쇼그렌은 덤으로 그냥 딸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쇼그렌 증후군을 전에도 많이 해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 경과가 개선되는 이 속도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났던 환자분이라서 제가 오늘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약물을
중단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 저의 의지가 아니라 환자분들이 나 이제 약을 안 먹고 싶고 나 이걸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약을 뭐 강요를 해드리거나 뭐 드시지 말라고 하거나 저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저와 상담하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이미 끊고 계셨다. 그리고 자기 약을 안 드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살라겐이라는 약도 네, 전형적으로 드시고 계셨고 또 뭐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 소염 진통제, MTX라고 하는 제제 이런 것들을 함께 다 드시고 계신 상태에서 약 끊고 이제 시작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좀 궁금했어요. 언제쯤 되면 이 쇼그렌까지 같이 좋아지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언제쯤 한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이분께서 아직 좀 뭐가 좋아지는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좋아진다고 하더니 별로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히려 뭐 무슨 피부 발진이 하나씩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약간 결절성 그 홍반 같은 건데 류마티스 환자분들이나 이런 자가면증 환자분들은 이런 홍반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 시간에 그 배체 말씀드렸을 때도 배체도 피부 질환을 동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루푸스라든가 이게 전신적으로 오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 중에서 피부에도 당연히 올 수 있어서 그럼 이 부분도 이 관리와 함께 좋아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함께 갔던 피부까지 도들도 올라왔던 부분들을 함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도 아침에 조조광직은 다소 남아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사실 약물로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다가 병원약을 끊은 상태잖아요. 갑자기. 뭐 그게 갑자기 끊어서 이게 바로 좋아진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지켜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피부 발진은 네, 다소 호전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릎이나 발목은 아직도 아프시다라고 하셨는데 등이나 등 뒤에 허벅지 뭐 이런 쪽에 좀 열감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예전보다 좀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조조광직이 풀어지는 시간이 5분이면 좋아진다. 없는 건 아닌데 5분 정도 지나면 좋아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피부 발진은 호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달 된 상황에서 쇼그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입마름 증상은 왜냐면 전에 드셨던 살라겐도 안 드시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그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빠지면 정말 빨리 개최하거든요. 근데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불편함이 많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잘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 사실은 너무 기뻤습니다. 쇼그렌도 이렇게 좀 빠른 시간에 좀 좋아질 수도 있구나. 물론 이제 환자분들 케이스가 좀 많이 축적이 돼야 제가 일반화 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랬고요. 이분께서 RA 팩터가 굉장히 높아요. 257이 나왔고 그런데 현재는 2달 후에 검사를 하셨는데 288 그런데 약을 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몸의 자각 증상은 좋아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에 좀 많이 매몰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치를 보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내 자각 증상하고 수치하고 같이 안 가는 경우도 많고요. 난 너무 아픈데 수치가 별로 반영이 안 되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물론 수치가 아주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ESR이나 CRP가 반드시 루마티스 관절염에 해당되는 그 염증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검사한 게 아니라 다른 간접 지표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는 사실 조금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ESR이 50인데 너무 아프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한 70인데도 참아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 10에서 20 사이 아주 괜찮은 수치인 것 같은데도 통증을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의 유발 정도나 아니면 뼈의 기형 정도에서 부딪힌 신경을 누르는 정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수치가
너무 거기에 집중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간접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꼭 봐야 되는 수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혈액 검사도 계속 하셨고요. 그리고 CRP도 지금 몇 개월 됐죠? 한 3개월 정도 후에 검사하셨는데 0.02 아주 좋은 상태. 그리고 이분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게 나 뭐 이렇게 많이 먹고 간 나빠지면 어떠나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간 기능도 매우 좋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CRP도 너무 좋으셨고. 그런데 이제 쇼그렌 증후군 항체가 원래 정상 범위가 1 아래예요.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워야 되는데 이분의 초기 진단은 240 정도. 엄청나게 높게 나왔었는데 이제 이 쇼그렌 증후군 항체는 검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후에 더 검사를 해보셔야지 알 수 있을 텐데 항체는 우선 수치가 높아서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수치는 그대로 있고 약간 퇴화된다? 이렇게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항체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평상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입마름이나 그런 눈 건조증은 상당 부분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또 계시면서 어느 순간 또 눈 건조증이 약간씩 좀 건조할 때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치료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을 때는 관절 통증은 정말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조조 강직은 5분 후가 아니라 아예 없어졌다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눈 건조증도 여전히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제가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중에 쇼그렌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셨던 분. 통증도 통증이지만 이 쇼그렌 증후군이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불편함을 줬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루마티스 관절염 영양소 단독으로 쇼그렌까지 함께 같이 개선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나 입마른데 뭐 쇼그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너무 좀 심각하다 그러면은 이 쇼그렌은 혈액 검사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니시는 대학병원, 사실 개인 병원에서는 이런 검사 지표가 있는지를 그런 검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대학병원에서 주로 하시는 검사니까 다니시는 병원에서 한번 너무 좀 심각하다 싶으면 한번 의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